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틀간 서울을 방문해 정의용 한국 외교부장과 양자관계 및 북핵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정 총리와 왕 중국 국무위원은 다음 주 수요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내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측이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별도의 회담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문은 2019년에 결렬된 미국의 제재 완화에 대한 대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체하기 위한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7월에 남북 한라인이 재활성화되면서 비핵화 회담 재개에 대한 희망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한국과 미국이 연례 군사훈련을 시작하면서 북한은 한라인 응답을 멈췄습니다. 왕의 도착 하루 전에 한국, 미국, 일본의 핵협상 수석협상가들이 도쿄에서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 초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팬데믹 여파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한국중앙일보는 왕이의 방한을 미중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구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또 다른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포함해 평양 참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반면 7월에 열린 도쿄올림픽은 그러한 참여의 기회로 여겨졌지만 코로나에 대한 우려로 북한이 하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고 한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준비하지 못하면서 그러한 예상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부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인권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북한은 심각한 안보 위기를 위협하는 호전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서울 워싱턴 하계 군사훈련에서 눈에 띄는 군사적 도발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평양은 약 2년 반 동안 휴면 상태에 있던 영변 핵단지의 주로를 7월에 재가동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창건 기념일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 주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주요 퍼레이드는 종종 평양이 최신 군사 자산을 공개하거나 서울과 워싱턴에 메시지를 보내는 기회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9에서 10월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기 위한 최적기이자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북한의 회담 재개에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내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외교부는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중 양측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중 문화교류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양자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7년 12월 문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에 보답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러한 방안은 장관들 간에 따른 의제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왕은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기자 브리핑에서 베이징 수석 대표의 방안에 대해 묻는 질문에 중국과 한국은 우호적인 가까운 이웃이라며 여러 상황에서 항상 소통과 교류를 유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최근 유엔 안보리가 코로나로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은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의 제재 수정 조항을 조속히 활성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한반도 정세 전개 상황에 비추어 제재, 특히 인민생활에 관한 제재를 적절히 조정했습니다. 이는 결의의 정신에 부합하며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인민생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추진력을 불어넣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대사의 방문은
한국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미국 주도의 파이브 아이즈 정보 공유 동맹에 가입을 요청받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미국 주도의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한국, 일본, 인도, 독일로 확대하기 위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프로그램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과 영국의 정보 협력으로 거슬러 올라가 냉전 시대의 소련을 감시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발전했습니다. 독점적인 파이브 아이즈 네트워크의 확장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성장하는 지배력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국을 통합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일본, 인도, 호주도 미국 주도의 사자안보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핵 최고사절단은 다음 주 도쿄에서 3국 회담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규덕 서울 핵대사는 지난달 성김미 국무장관과 2차례 회담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서울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총리와 3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최 대변인은 3국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에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